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 돌아가는 이 큰 흐름 있잖아요. 특히 수십 년, 아니 뭐 수백 년에 걸친 변화의 그림을 좀 읽어보는 법, 여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방대한 역사 데이터를 파헤쳐서요,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걸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네. 그 빅사이클 이론이라고 하죠. 특히 거대한 빛, 이 빛의 흐름이 어떻게 세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우리 현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요.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 복잡한 세상을 보는 좀 더 뭐랄까 선명한 렌즈, 이걸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분석을 내놓은 분, 그 통찰력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냥 단순히 유명한 투자자라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투자가로서도 물론 성공했지만 그보다는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서요. 그걸로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려는 그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 그게 아주 독특하게요. 그의 핵심 분석들이 바로 빅사이클인 거죠. 아, 빅사이클.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경제 얘기인가요? 그게 단순히 경제 얘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게 핵심인데 중요한 건 5가지 거대한 힘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5가지 힘이요. 어떤 것들이죠? 네, 이걸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간략히 보면 첫째는 돈과 빚의 흐름, 경제 사이클이죠. 둘째는 한 나라 안에서의 화합과 갈등, 그러니까 국내 정치나 사회 질서 문제고요. 셋째는 나라들 사이의 관계, 평화냐 전쟁이냐, 이런 국제 지정학 질서. 그리고 넷째는 자연의 힘, 가뭄이나 팬데믹 같은 거요. 마지막 5째가 인간의 창조력, 특히 기술 혁신 같은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5가지나. 네, 이 5가지 힘, 특히 그중에서도 첫 번째, 돈과 빚 문제가 나머지 4가지랑 어떻게 막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걸 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번연의 시대, 또 위기의 시대, 이런 식으로요. 와, 진짜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부채 사이클을 강조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네,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아주 긴 호흡의 사이클이기 때문이에요. 뭐랄까, 숨쉬기 같다고 할까요? 수십 년간 신용이랑 성장을 막 들이마셨다가 또 위기나 조정 국면에서 내쉬는 거죠. 아하, 숨쉬기처럼요. 그렇죠. 초기엔 성장을 막 하다가 거품이 끼기 시작하고 정점을 지나면 결국 위기를 맞게 돼요. 그때, 그때. 그때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돈을 막 풀어서 빚을 사들이는 경우 이걸 소위 부채 화폐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인플레이션. 바로 그겁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이 빅사이클의 후반부, 특징적으로 5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5단계요. 그건 어떤 식인데요? 이 시기에는 빚이 너무 많고요. 나라 안에서는 의견 대립이 극심해지고 밖으로는 강대국 간 갈등 같은 외부 위협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존 체제에 불만을 많이 느끼면서 포퓰리즘적인 지도자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런 징후들을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듣고 보니 역사의 큰 변곡점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요, 500년 전이랑 지금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요즘 기술 발전 속도 같은 거 보면 이런 변수가 역사적 패턴을 깨트릴 순 없을까요? 그 질문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그는 지난 500년 이상의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부상했는지, 또 일본의 고도 성장과 그 뒤의 장기 침체,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같은 거요. 이걸 다 이 사이클 틀로 설명하려고 해요. 아, 과거 사례에도 적용을 하는군요. 네, 기술 발전 같은 요소도 당연히 5가지 힘 중 하나로 고려는 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 본성이라든지 권력이 이동하는 역학 같은 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관점이에요. 물론 지금의 변화 속도가 과거랑은 또 다르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그렇군요. 최근에 그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잃어버린 10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 분석 틀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잃어버린 10년 하면 보통 일본 사례를 많이 떠올리시죠? 자산 거품 꺼지고 나서 경제가 오랫동안 힘든 시기. 그의 분석 틀에 이걸 비춰보면 국가가 과도한 부채랑 여러 내부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부채 사이클의 어려운 후반 단계, 거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 그 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죠. 중국이 그런 도전에 직면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의 모델에 따라서 이야기한 거로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단정적인 예측이라기보다는요. 사이클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단계에 있을 수 있나,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거대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 내일 주가를 맞추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지금 막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금리 변화, 국제적인 긴장 고조, 정치적 갈등 같은 뉴스들. 이런 걸 그냥 파편적으로 보지 않고 이게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런 흐름의 일부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 맥락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압력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큰 지도를 얻는 셈이에요.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생각하는 틀을 제공하고요. 세상을 보는 아하 하는 순간, 그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비의 중요성, 그가 자주 인용하는 원칙도 있지 않나요? 걱정에 대한 거요. 네. 그거요. 걱정할 만한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면 아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거요. 네, 그거요.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고민하고 대비를 하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오늘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특히 장기 부채 사이클과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빅사이클이라는 분석 틀을 통해서 현재를 한번 진단해봤습니다. 네, 핵심은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어쨌든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왔고 현재 우리가 그 사이클의 후반부, 그러니까 변화와 도전이 많은 시기의 특징들을 목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분석은 역사의 반복성에 크게 기대고 있는데요. 과연 인공지능 같은 이런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 같은 현대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정말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서 이 거대한 사이클의 패턴 자체를 깨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